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3월 4일자 성명서 자유소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명서 내용은 주민자치 기본 법안을 반대한다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즉 성명서 타이틀은 이런 것입니다.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성격의 주민자치 기본 법안 반대한다. 한 달 전에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주민자치 기본 법안을 분석한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중에 이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 해서 이 책이 지금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이 파문을 일으킨 게 아니라 법안이 파문을 일으키도록 이 책을 만들게 하고 이 책으로 하여금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만들었죠. 책값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대추나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저자가 이천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동환 교수 다음으로 정치 사상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분석을 하고 자유소 포럼에서 성명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 소개하기보다는 성명서를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성격의 주민자치 기본법안 반대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월 29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이므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위 법안이 제안하는 읍, 면, 동 단위 주민총회, 즉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주민자치회, 집행기구는 기존 읍, 면, 동 사무소와 중첩되는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헌법과 기존 법령으로 이미 정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여 첫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출석 요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제10조 제3항. 두 번째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 동 제6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예산 등 지원 의무 제12조 제1항부터 3항 및 제18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주민자치회 지원 의무 제18조 전문지원기관 설치 의무 제19조 전문인력 양성 의무 제21조. 5. 주민자치회의 국공유 재산 우선 취득 무상 사용권 제21조 등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독소적 요소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번호 등을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 확보하여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 법은 황당하게도 주민에는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의 모든 구성원,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까지도 포함함으로써 제7조 민노총, 종교 등 좌파단체들의 관여도 우려가 된다.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며
직원을 자체 추천토록 하여 지역 내 좌파 성향 인물들을 임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하에 분과나 분해, 통, 리, 공동주택, 마을 단위, 소조직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가까이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결국 현행 중앙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내란적 헌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도 표면적으로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미명하에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에 앞서 독재 권력의 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무력화하자는 데 있다 라고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은 매우 불온하므로 이를 반대함과 동시에 그 추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021년 3월 4일 자유수호포럼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분석한 이 책, 공산화의 길목에 이 책을 쓴 저자 이천 박사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 박사는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70주년 경북대 법대를 입학을 했는데 그해 12.6 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 1980년 봄에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고 이후 85년 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 가치 분야를 가르쳤습니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를 했고 지금은 제야에서 대한민국 체제위기 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 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천 박사의 주요 저서로는 책이 많습니다. 분류 한국사, 한국사,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이 책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6.25 동란과 트로이 목마, 또 교양분류 한국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지적, 공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 이 책이 지금 이 문고에 책방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 책에 대한 주민자치기본법 이 책을 둘러싸서 소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을 한 번에 끝내기가 너무 이 책은 간단한데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한 10분 15분을 독자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으로 이게 끝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저는 이런 공산화 길목으로 들어선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카드다. 다단계 공산화를 위한 마지막 방점이다. 저는 이것을 주민자치기본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마지막 카드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서 한두 건 이렇게 유튜브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걸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해서, 결국은 이제, 판단한 것이, 시리즈에 여러 차례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 겸 저자를 소개했고, 또 이 책을 소개했고, 이 책은 뭐, 페이지 100, 정가가 15,000원이고, 200페이지도 안 됩니다. 한 186페이지 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루면 좀, 한 2시간이면 쭉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분량이지만, 짠짠이 검토해 보려면은, 또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소개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책이다. 또, 이 법안 자체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그런 독소 조항을 짠짠히 소개해야 될 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맛배기 서론적인 차원에서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골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여기서 독소 조항이 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배 국회의원을 위주로 해가 11명이, 되니까, 국힘당이죠. 국힘당에서 12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너무 독소조항이 많다 해서 상당히, 마일드한, 부드럽게 된 독소조항을 좀 빼고, 다시 그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2월 9일자입니다. 이명수 국힘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원안, 1월 29일자 원안에 좀 이렇게 반발하는, 대항하는 법안으로서 이런 두 안이 이렇게 상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주민자치 기본법안 주요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독소 조항의 핵심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죠. 독소조항, 독소조항이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전국 3,000여 개 모든 읍면동에 별도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주민총회는 그저 거수기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고, 실권은 주민자치회 내 좌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사무국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주민자치지 실제로는 주민이 왕따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 명이 여러 주민자치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의 수천 명의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모든 주민자치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 등이 합법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읍면동이 좌파 마을 활동가를 비롯 민노총, 정교조 등의 놀이터가 될 위험성이 크다 하는 점입니다. 둘째, 차별금지 규정입니다. 이 제8조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금 1월 29일 발의한 그 법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8조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회가 성소수자, 즉 동성이라든가 젠더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도 이단 또 이슬람 이런 것들, 또 정치적 사상에서 공산주의 등 정치적 사상, 공산주의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내세운다 하는 점입니다.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 이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동성애 전제 등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하고, 이단이라든가 이슬람 이런 종교에 대해서 또 차별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정치 사상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걸 내세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 8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8조를 보면은 8조
8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이 있는데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8조 1, 8조의 1항입니다.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종교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이게 8조입니다. 들으면 뭐 의르다기 좋긴 좋죠. 근데 그 함정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한국 교회가 주민자치회의 제1순위 타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교회 예배를 보는데 왜 마스크를 끼지 않느냐? 왜 규정을 어기느냐? 코로나 예배를 가서 코로나를 퍼뜨리게 했지 않느냐? 교회 예배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코로나 핑계로. 세 번째, 주민자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에 대한 세세한 신상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포함해서 전과 기록 등에 대한 수집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정보를 토대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향후 자치경찰과 결탁하여 우파 주민들을 색출, 억압할 수 있다. 그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민자치, 마을 민주주의냐, 좌파 마을 독재냐, 현대판 인민위원회 독재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주민자치에 주는 막대한 특혜입니다. 정부의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민자치회는 기부금 수령과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 특권이 막대하죠. 또 두 번째, 국가와 지자체는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무상대여 등 사용, 수익해 할 수 있다. 주민혈세를 3천여 개의 현대판 인민위원회에 쏟아붓는 격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참 주민자치 기본법안, 이 지금 지자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지자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자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속셈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악법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착착착 소위 다단계 공산화를 통해서 공산민주주의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분석을 넘어서서 이런 그 전문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 길목으로 가고 있는데, 지방을 좌파들이 장악을 했는데 더 확실하게, 근데 그 핑계는 풀뿌리 민주주의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이 군 잠수함기지를 증설하겠다. 뭐 공항을 만들겠다. 또 어떤 제주 거제라든가 이런 데서 군대 어떤 잠수함기든지 항공모함 기지를 만들겠다. 포항이든지 무슨 여수 순천에서 군사 그 시설도 확장하겠다 할 때, 거기 있는 주민단체에서 땅 주민총회에서 시설 그 시설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일할 수 있죠. 법적인 혀를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주에 있는 사드 배치 시설을 둘러싸고 지금 말썽이 많은데 재배치를 못 해가지고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노발대발 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고 시설이 형편없어서. 그러면 상주에 있는 주민
총회에서 사드 배치 추가 배치하지 마라. 아니죠. 사드 철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정부하고 국가안보를 문제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주민총회가 이 법안으로 이런 그 엄청난 그 지원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그 행동이 법규로 합법화 된다면 상주의 주민 미군 상주 추가적인 그 사드 배치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철거하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장이 결탁을 해가지고 좌익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의 읍면동에서 인민위원회 완장차고 이 횡포를 이미 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모래알처럼 갈갈이 쪼개지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군 이동이라든가 군 시설이 각 지역에 있는데 비행장이라든가 국가 비상사태에 이렇게 했을 때는 군대 훈련이라든가 이런 주민들 그 통제 훈련 이걸 군 이동이라든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기 지금 이천 박사가 쓴 그 서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문에 그걸 한번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초 설 명절 직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1조 2조 읽어 내려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 잔술 등이 떠올랐고 586 좌익운동가들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순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끔찍한 얘기죠.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당황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 면, 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 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있는 각 주에 북한의 체제 변혁 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2021년 3월 3일 저자 이천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시간 나면은 이게 총 1장, 2장, 3장, 4장, 5장,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서 조금씩 한 꼭지마다 한 20분씩 여러분들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의 길목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맛보기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